삶은 때론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20년 넘게 한 사람을 믿으며 가정을 지켜왔던 저에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제 앞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느낌 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를 무너뜨린 그 순간에서 시작해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 담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뒤흔든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인천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5층짜리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 골목마다 퍼지는 고소한 빵 냄새가 익숙한 곳입니다. 남편과 저는 22년 전 30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땐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렸죠.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늘 바빴지만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빵집에 주문이 많아서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가끔 저를 보며 당신 덕에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저녁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8월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집안을 채우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는 늘 전화기를 잠가 놓았고 저도 굳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공간은 존중해야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날 전화기가 잠겨 있지 않았어요.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 잘 키우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이게 뭐지? 손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본능적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고 대화는 몇 달치나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빵집 문 닫고 와. 기다릴게.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읽을수록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내 남편이 보낸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물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 임신이 어떻게 잘못이야?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빵집에 자주 오던 손님이야. 몇 달 전부터 가까워졌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은 너무 컸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후반 미혼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빵집에서 자주 보다가 커피 한잔 하게 됐고 어느새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임신은 몰랐어. 나도 오늘 알았어. 남편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2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가 아이들 학원비를 챙기고 집안을 꾸리느라 고단했던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은 문 밖에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했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그 여자의 메시지가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기. 그 말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2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 첫 해 남편이 빵집을 열 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보탠 순간,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병원에서 저를 안고 웃었던 기억, 둘째가 감기로 고열에 시달릴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까?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아이들은? 우리 가정은? 하지만 그 질문들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마주한 순간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의 모든 의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신은 제게 더 큰 시련을 안겼고 저는 그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너무 무겁고 두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새 출발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22년의 세월,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쉽게 떠나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과 혼란, 저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더 아프게 한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상처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밤이면 그 여자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 그 말이 계속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은 매일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을 볼 때마다 저는 그가 진심인지 의심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두고 무슨 끝낸다는 거지? 답을 찾기 위해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몰래 그녀가 자주 간다는 동네 찻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왜 망가뜨린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를 사랑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랑? 당신 사랑 때문에 내 22년이 짓밟혔어. 하지만 저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대신 더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임신한 걸 알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랑 소비 당신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다고.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나와의 결혼을 그렇게 여겼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2년째 만났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동안 2년.
제가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뛰고 집안을 챙기느라 허덕일 때 남편은 이 여자와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22년의 세월,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쉽게 떠나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과 혼란, 저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더 아프게 한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상처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밤이면 그 여자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 그 말이 계속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은 매일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을 볼 때마다 저는 그가 진심인지 의심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두고 무슨 끝낸다는 거지? 답을 찾기 위해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몰래 그녀가 자주 간다는 동네 찻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왜 망가뜨린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를 사랑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랑? 당신 사랑 때문에 내 22년이 짓밟혔어. 하지만 저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대신 더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임신한 걸 알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다고.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나와의 결혼을 그렇게 여겼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2년째 만났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동안 2년. 제가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뛰고 집안을 챙기느라 허덕일 때 남편은 이 여자와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골목을 걸으며 지난 2년을 되짚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빵집에 급한 주문이 들어와서라는 핑계, 점점 줄어든 대화, 그 모든 게 거짓의 퍼즐 조각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이 더 화를 돋웠습니다. 2년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 그 여자랑 2년째였다며.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그냥 가벼운 대화였어. 그런데 점점 그의 말은 더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이혼하자. 당신은 그녀랑 살아.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순 없어. 아이들은? 우리 가정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정? 당신이 먼저 망가뜨렸잖아.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첫째 딸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걱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 여자의 임신, 그리고 2년간의 비밀. 딸은 한참을 듣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딸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 하지만 아빠가 쉽게 동의할 것 같진 않아.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가정을 지켜야지. 그 여자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 그 말은 저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사람이 왜 그녀야? 내가 아니야.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빵집과 아파트, 그리고 남편의 계좌를 조사해야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기에서 캡처한 메시지와 찻집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아프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어요. 가정을 지킬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죠.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빵집의 절반 지분과 아파트를 제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서류에 사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지만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딛고 새 출발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인천을 떠나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처음엔 꽃 이름을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손님들이 제 꽃다발과 따뜻한 미소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꽃을 다듬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를 치유해 줬어요. 특히 꽃집 단골인 50대 은퇴 교사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만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잃은 건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음을. 꽃집을 운영하며 저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해줬어요.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꽃집 일을 도왔고 아들은 가끔 전화해 엄마 잘하고 있어라며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밤이면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꽃집 뒤뜰에 앉아 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 다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저도 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사과나 변명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게 충분히 가치 있었죠. 하지만 그 통화 후 저는 문득 아이들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딸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몰랐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엄마랑 아빠가 왜 헤어졌는지 말해줄게. 아들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결국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꽃집은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그 꽃집 아줌마로 불리며 작은 명성을 얻었죠. 저는 꽃꽂이 강의를 시작했고 동네 여성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 우리한테 큰 힘이 됐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했어요. 꽃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저와 이웃들이 서로를 보듬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몇몇은 저를 이혼한 여자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내 삶을 선택한 거야. 그 마음가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꽃집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그녀도 이혼 후 새 출발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고 그녀는 제 꽃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녀는 제게 또 다른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꽃을 다듬으며 웃고 때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제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배신은 제 인생을 망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찾았어요. 여러분, 배신당한 마음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자신만의 빛나는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꽃집에서 이웃들과 그리고 제 아이들과 함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엔 저 자신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꽃집에서 매일 아침 손님을 맞이합니다. 지난 아픔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혼은 제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고 저는 이제 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정원을 가꾸며 꽃꽂이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의 배신으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오늘 용기를 내어보세요. 꽃집을 운영한 지 2년 저는 동네에서 작은 꽃꽂이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꽃을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더 자주 공유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이 저를 격려했어요. 한 여성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은 이제 제 꽃집의 비공식 디자이너가 됐어요. 주말마다 와서 꽃다발을 꾸미고 SNS에 올려 손님을 끌어모으죠.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지만 가끔 꽃집에 들러 엄마 멋져라며 웃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연락했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빠도 자기 길을 찾길 바랄 뿐이야. 그 말을 하는 제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저를 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이혼녀라며 수군거리던 이들도 이제는 제 꽃집을 찾아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 나도 힘이 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힘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 삶을 채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제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꽃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치유의 공간이 됐어요. 저는 그 공간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작은 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혼이나 상처를 겪은 여성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꿈은 책을 쓰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 누군가의 밤을 위로할 수 있는 책을요. 아직은 막연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요. 지난주 꽃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모임 멤버들과 이웃들이 모여 제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딸이 몰래 준비한 케이크, 아들이 보내온 꽃다발, 그리고 이웃들의 웃음소리. 그 순간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그 여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여기 저는 서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아픔은 끝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저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넘어선 당신의 이야기는 더 빛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빛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꽃집에서 이웃들과 그리고 제 자신과 함께 여러분도 당신만의 꽃을 피우세요. 그 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